근육은 나이와 함께 노화합니다. 노화가 오면 근육은 수축하고 딱딱해져 체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영양소나 산소가 전달되지 않고 피로물질이 쌓여 반복되어 근육의 결림으로 이어져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뒷목이 뻐근한 증상, 승모근이 뭉치는 증상, 팔과 손이 저리거나 심하면 손끝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등은 흔히 발생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일반적인 근육 뭉침이나 혹은 목 디스크로 알고 있지만 전신 마비로 갈 수 있는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추 척수증은 쉽게 말해 목 중풍으로 목에 위치하고 척수신경이 눌리면서 전신감각, 운동신경, 반사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손과 발의 이상으로 젓가락질, 글씨 쓰기, 단추 채우기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보행 시 균형을 잡기 힘들어 자주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횟수가 잦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목중풍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과 같은 자세 불량은 경추를 지나며 뇌와 전신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8개의 신경과 척수를 압박해 신경을 누르는데요. 이때 척수는 한 번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목 디스크와는 달리 목중풍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로 진행된 마비 증상을 최대한 완화시켜줘야 합니다. 인대가 뼈로 바뀌는 후종인대 골화증, 퇴행으로 뼈가 자라는 골극, 드물게는 척수 종양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 때문에 혹시 나도 목 중풍일까 의심스러운 분들은 다음과 같은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목 중풍 자가 진단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 잇기 일자 보행을 해보세요. 앞꿈치와 뒤꿈치를 이어붙이면서 일직선으로 걷는데 보통 10걸음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면 보행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목 중풍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법은 주먹 쥐기 동작을 10초에 20회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주먹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여 양손을 10초에 20회 이상 시행할 수 없거나 점점 손가락을 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펴지 못하고 손가락이 벌어진다면 목중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발생하면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두 가지가 있으나 일단 증상이 생기면 자연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술의 목적은 마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데 있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경미할 때 수술적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등 물리치료가 마비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로 치료를 해도 온전히 돌아오기 힘든 목중풍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져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 위치를 변경하세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고개를 떨군 상태로 보는 낮은 위치에서 응시하는 자세는 목, 척추, 어깨 건강에 매우 나쁜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1시간에 5분 정도는 눈도 보호할 겸 휴식을 취하고 눈높이까지 올린 채로 스마트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직업 특성상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은 경우 어깨와 뒷목이 뭉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 작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쉽게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부나 일을 할 때에는 틈틈이 목 휴식을 취하고 실내에서 가볍게 근육통 운동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면을 보고 걷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을 응시하며 걷게 되는데 이럴 땐 여유롭게 정면을 보고 걷는 것이 목 건강에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총칭으로 의자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직장에서도 앉아있는 건 물론 집에서도 장시간 앉아있어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하체의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은 전신의 혈관을 이동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반신은 중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신체 부위 중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혈액의 출발 지점인 심장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다리가 무겁거나 경련, 저림,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혈전이라는 위험한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체 혈액순환을 위해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혈액의 70%가 모여있는 제2의 심장, 종아리. 건강을 위해 하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여건상 걷기가 어렵고 운동이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설거지를 하게 되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서서 상체만 움직이고 하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을 주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반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0회 3세트로 해보시고 근력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트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릿지 자세에서 뒤꿈치 올리기입니다. 대표적인 힙업 운동인 브릿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더 올려 종아리에 힘을 주는 자세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으니 따라해보세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발을 골반 너비로 벌려준 뒤 골반을 천장을 향해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까치발을 드는 형태로 종아리를 들었다 놨다 1분간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하지 근육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서 걸을 때와 같은 근육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고 걷는 것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걷는 것은 관절 위험도 초래할 수 있으나 발목 펌프 운동은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관절의 충격이 적은 운동입니다. 준비물로 폼 롤러가 필요한데요. 폼 롤러가 없는 경우 물통 같은 기둥 모양의 물건을 준비해 주세요. 딱딱한 물건이라면 수건을 감아주세요. 앉거나 누워서 발목 조금 윗부분을 폼롤러 위에 올려줍니다. 발목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폼롤러에 자극해줍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무사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막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발병해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리는 사용량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적신호가 켜질 경우 다시 건강했던 때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다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